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준혁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북한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지, 북한에는 어떤 권력기관들이 존재하며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무엇인지 등등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별로 북한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권력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북한판 CIA라고 불리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정보 및 감시기관입니다.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어떤 국가안전보위성은 북한 특유의 체제 보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첩 및 반혁명분자 색출, 주민들의 사상적 동향 감시, 대남 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조직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사회안전성, 즉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죠. 그 사회안전성 내에서 비밀경찰 업무를 따로 수행하는 작은 부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공식화되기 시작하면서 김정일의 권력 이양을 옹호하고 그 후계구도를 확고히 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장애 요소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결국 1973년 한 개의 작은 부서에 불과했던 이 조직은 국가정치보위부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후 북한의 국가정치보위부는 그 권한과 위세를 대폭 확장해서 모든 도, 시, 군, 리마다 상주하는 그런 요원들을 두고 있으며, 또한 공장, 농장, 학교 할 것 없이 모든 곳들에 국가보위부 요원들을 파견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당한 재판 과정이 없이도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 주거 침입은 물론이고 불시 검문이나 강제 연행, 몸수색, 소지품 검색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초법적인 감시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정치보위부는 개편의 개편을 거듭해서 1982년 국가보위부로 한번 이름이 바뀌었고, 또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승격하면서 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 김정은 시대죠. 최종적으로 국가안전보위성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위성의 내부 조직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총 8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국은 특별군사재판소입니다. 특별군사재판소는 북한 고위층들을 숙청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하는 재판부인데, 장성택도 이 재판소의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었죠. 제2국은 해외 반탐국입니다. 제2국은 크게 1과, 2과, 3과, 4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보위부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과는 유럽 담당입니다. 각 대사관들에 나가 있는 화이트 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안전대표라는 직함을 띠고 파견되어 거의 모든 대사관들에 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 대사의 행동을 감시하고 외교관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통제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2과는 북미 담당입니다. 주로 대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합니다. 1과나 2과나 서로 비슷합니다. 유럽이냐 북미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3과는 해외 업무 총괄입니다. 즉 북미와 유럽 담당 다 포함해서 또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4과는 동아시아 담당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에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히 중국 동북 삼성 일대에서 맹활약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탈북자들을 검거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한국인 조력자들을 색출하며 그들을 납치하거나 사살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안전보위성 제3국은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 시 경호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김정은을 경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경호는 또 경호부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3국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4국은 해외 공작 담당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파이를 파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간첩으로 파견되어 나갑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어디 회사 무역 대표나 회사 대표로 나가지만 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한국인들을 포섭하고 북한의 우호 세력을 만들며 충성 자금을 확보하거나 김정일, 김씨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주로 합니다. 5국은 검찰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감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국은 수사국입니다. 6국에는 크게 98작전, 620 상무, 322 그룹, 518 군상, 109 그룹이 있습니다. 98작전은 탈북자 가족을 관리를 합니다. 즉 정말 많은 수의 탈북민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 가족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20 상무는 불법 영상물 단속입니다. 즉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뮤직비디오, 미국의 영화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서 유행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22 그룹은 북중 국경지대 배치입니다. 모락의 많은 탈북민분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18 군상은 관리소 마약 단속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돌고 있는 또 마약을 단속하며 또 북한 여러 지역에 관리소들이 있는데 이 관리소는 마약 혹은 다른 일반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들입니다. 109 그룹은 한류를 차단하고 남한 영상물을 단속하는 임무만을 주로 수행하는데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 제8국은 일본 출신 북송 교포를 담당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던 제1조선인들이 북한으로 되고 이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들을 북한에서는 제1번 동포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랐던 사람들과 사상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북한 내부에 섞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한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7국은 정치범 수용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정말 정치범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완전히 격리된 시설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잔인한 인권 탄압이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곳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될 곳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실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살인, 납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2016년 중국 창바이현에서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하던 조선족 목사가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서 무참히 피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말 많은 수의 한국인 목사들, 미국인 목사들이 조용히 북한으로 납치되어 고문을 받고 긴 시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동식 목사가 있죠. 이분 역시 중국 옌지에서 탈북민분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간 후 1년 동안 북한 보위부의 비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을 여행하던 중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 숨진 오터 원비어 역시 북한 보위부 내의 비밀 수용시설에 갇혀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내부적으로도 정말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이 위태위태해질 때마다 국가안전보위성을 내세워 무자비한 숙청을 자행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북한 고위 관료들이 이들의 손에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벌어진 시마저 사건은 이 국가안전보위성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또한 집권 이후 자기 아버지처럼 국가안전보위성의 위상을 계속 높여주며 본인의 칼자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지야 만인지상의 권력을 누리던 장성택, 이영호 역시 그 끝에는 국가안전보위성의 차가운 취조실에서 고문을 받다 처형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권력기관 국가안전보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화제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는 이정역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시기는 다 지나고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 덕분에 난세일기도 시작한 지 2달 만에 곧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난세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